착수금만 들어가면 큰 돈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 소송이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리스트별로 정리해서 한번 합계를 한번 내볼까 해요.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 외도가 의심된다 했을 때 외도 이제 증거 수집해야 되는데 증거 수집 비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본인이 스스로 휴대폰이나 이런 거 통해서 증거 확보하는 경우 말고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 없는 경우에 흥신소 쓰실 수 있잖아요. 흥신소 비용 하루에 최소 5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흥신소는 보통 며칠 써요? 흥신소 보통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4일 써도 200만 원에 1000만 원 이상만 써, 성신소에다가. 그다음 실질적으로 증거가 확보돼서 혹은 뭐 외도에 따른 건 아니지만 이제 이혼 소송 하러 변호사 선임을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 착수금이라는 게 있겠죠. 착수금은 이혼 소송 시작부터 1심 마무리하는데 혹은 조정으로 끝났을 때 한 번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가는 보수를 착수금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이혼 소송 시작 전에 지급을 하셔야 변호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근데 그 비용이 보통 뭐 550만 원에서 77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그냥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재산분할 위자료 할 거 없고요, 애기도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는 뭐 340에서 440 정도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간자랑 소송 같이 진행하는 경우 있거든요. 배우자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 피고 1, 배우자 피고 2 상간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일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660, 770 정도. 그건 이제 변호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500에서 70만 원 내외로, 770만 원 내외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착수금을 줬어. 근데 또 들어갈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또 봅시다. 인지송달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장이 들어가면서, 이혼 소장이 들어가면서 법원에 실비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인지 때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정해지고요. 송달료는 피고 1이나 피고 2에게 법원의 문서를 송달하기 위한 등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인지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지 때는 기본적으로 이혼만 딱 청구를 할 때 인지 때가 딱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들어갈 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합쳐서 1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있고 1억 원에서 10억 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우에 내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뭐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인지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청구 금액 5천만 원 곱하기 만분의 45 더하기 5,000원 이렇게 더하거든요. 청구 금액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쳐가지고 1억 이상 10억 미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청구 금액 곱하기 만분의 40 더하기 55,000원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나온 수에 곱하기 0.5 반 정도를 다 까는 건데, 민사는 0.5 안 하거든요. 근데 가사는 2분의 1로 확 깎여요. 인지때가 재산분할이 2억 위자료 3천, 그래서 2억 3천을 청구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인지때는 2억 3천 곱하기 만분의 40이 되거든요. 92만 원 나오죠. 여기다가 5만 5천 원을 더해요. 97.5 곱하기 0.5 50만 원 내외로 인지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달료는 정해져 있는데 1인당 한 7, 8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인지송달료가 합계가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2억 3천이었을 때 총 인지송달료가 60만 원 내외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로 끝나느니? 아니죠. 내가 재산분할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이 또 발생해. 왜 자꾸 돈을 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처음에 초반에 착수금만 들어가면 큰 돈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압류로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로 들어갈 건데 이것도 동일하게 가압류 청구 금액을 2억 3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압류라는 거, 가처분이라는 거는요, 이혼 소송과 별도의 사건 번호가 새로 붙기 때문에 인지송달료가 또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인지송달료 이게 한 4만 원 내외 나오거든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에서 필요한 가장 큰 돈이 뭐냐면은 부동산 등기 뭐 등본을 껴보면은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실비로 이제 등기소에다 납부해야 되는 비용인데, 등록 면허세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등록 면허세는 내가 청구하는 금액의 1000분의 2, 0.001을 곱한다. 2억 3천에다가 0.001을 곱한다. 얼마입니까? 46만 원이 나오죠. 등록 면허세가 46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하면은요, 그 지방교육세 내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등록 면허세의 0.2 곱해주세요.
92,000. 네, 10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서 등록면허세가 그러면 총 합쳐서 60만 원 내외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뭐 이건 3,00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압류를 할 거야, 상대방한테. 가압류를 하면은 항상 법원에서 담보 제공이라는 게 나와요. 너 특정한 가압류였어? 그러면 뭔가 담보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일반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현금공탁으로 많이 나오거든. 내가 청구하는 금액의 몇 프로 정도를 현금공탁으로 내라. 그런데 가사사건은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가사소송에서는 돈이 없잖아. 일단은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증권 문서를 통해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 가가지고 담보제공명령 결정문 제출하면요, 2억 3천인 경우에 한 3만 5천 원 내외로 나와요. 그거를 3만 5천 원을 보증보험료로 지급을 하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담보로 보증서를 제출을 법원에다 직접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히 현금공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압류에만 인직대 4만 원, 등록면허세 46만 원, 지방교육세 9만 2천 원, 등기수수료 3천 원, 보증보험 3만 5천 원 내외 해가지고 합계 65만 원 내외 정도가 나온다. 가압류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세요. 별로 큰 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변호사 착수금 드렸는데요, 지금 인지송달료 50만 원 내라고 그러고 가압류에 또 60만 원 내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지금 조금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 비용으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실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 이럴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최초에 변호사랑 선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440만 원을 책정을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가압류에 되니까 220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필요한 사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가 별도로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최초 착수금에 다 포함이 돼서 이거는 공짜로 해주시는지 상의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거를 확실히 해두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큰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일반 건물, 빌라, 그 다음에 땅 같은 거라서 일반적인 시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 시가감정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정한다. 없으면은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비용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호사 성공보수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착수금과 별개로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선임 계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고 위조를 받을 건데 그걸 받게 되면은 거기에 뭐 5%에서 10% 정도 책정할 수가 있겠고, 재산들이 다 4명이로 돼 있어서 상대방이 많이 청구를 재산분할 했는데 내가 방어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억을 청구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1억만 주게 되었어. 그랬을 때는 방어 금액이 2억 정도 되죠. 거기에 5%에 10% 성공보수를 책정할 수도 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거 재산적인 거 말고 나는 무조건 이혼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혼 기각 시에. 그래서 이혼 기각됐을 때 정액으로 보수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양육권 친권이 제일 중요해요. 양육권 친권 나한테 받아주면은 그걸로 성공보수 얼마 정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성공보수는 그렇게 옵션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막 얘기하는 대로 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율을 하세요.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이제 금액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조율하시면은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조율을 해주시거든요. 만약에 성공보수까지 정했어. 우리가 성공보수 5%를 책정을 했어. 그랬는데 내가 2억을 받았어.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쵸? 큰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랬을 때는 변호사랑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상한선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액으로. 2억이 나와서 5%로 해서 1,000만 원 하더라도 상한선은 700만 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성공보수를 캡이라고 하는데, 캡 씌운다고 하는데, 성공보수를 상한선을 제한놓는 약정도 가능하고, 그게 안전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혼소송 중간에 필요한 비용들도 사실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집을 나갔어. 근데 나는 아기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혼소송이 길죠. 이혼소송 사이에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양육비 사전 처분을 해가지고 임시양육비 달라 해가지고 결정 받아서 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몇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둬서 조금의 돈은 생활비 쪽으로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애기랑 살아야 되는데 돈이 쪼들리고 상대방이 돈을 안 줘. 근데 상대방이 이혼을 바라고 있어. 이랬을 때는 내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인 상황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이혼의 조정에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당장 빨리 급해서 적은 돈만 받고 빨리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의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로 갔을 때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도 나 빨리 끝내서 빨리 돈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조바심이 날 수가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어느 정도 몇 달 정도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해 두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요거 임시양육비 신청 많이 하는데요. 대리인이 얘기해가지고 추가 비용 주세요라는 사무실 있는데요. 추가 비용 주지 마세요. 단순한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 뭐 110만 원 얼마 더 달라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는 안 받고 해드리는데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받는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요 그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